아이고 허리야. 어서 들어오십시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죠? 요즘 독감이 유행이랍니다. 감기 조심들 하십시오. 목이 무지하게 아프네요. 어디 보자. 카카오라이브 참여하신 분들 1번 한번 올려볼까요? 요즘 투자자분들이 많이 다운되는 시기일 수밖에 없다고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건 침체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이제 침체된 분위기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건 맞아요. 힘든 건 맞고, 지금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도 뭐든 해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봅니다. 여러 테마가 지금 난립을 해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있어요. 사실 테마 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 수년간 제가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항상 했던 얘기가 1년 동안의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항상 연초에,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해 4분기부터 어쨌든 뭐 침체가 돼 있건 어쨌든 지난해 4분기 제끼자. 그냥 뭐 1년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항상 1분기 때는 새로운 경제 정책이든 또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이 심리적인 모멘텀이든 어쨌든 간에 시작할 때 항상 1분기 때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승 탄력이 이 활공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쭉 올라온 탄력이 유지되면서 쭉 이어져 가요. 그러다가 2분기 들어서면서 2분기 중반 정도부터 조정이 나옵니다. 왜 조정이 나오겠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나오는 거죠. 조정이 쭉 나오다가 2분기 이제 여름 썸머랠리 끝나고 썸머랠리 반짝 나왔다가 끝나면서 쭉 3분기 4분기 되면 그대로 침체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특성이에요. 그런 다음에 4분기 때 또 이렇게 됐다가 내년 1분기 때 또 이 기대감을 이렇게 상승하면서 똑같은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점점 이제 고점을 높여가면서 1년의 봉으로 봤을 땐 추세적인 상승, 연봉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증시 흐름이에요. 거의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4분기죠. 4분기 중반입니다. 또 시장이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왜 침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왜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겠어?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주도할 만한 섹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좀 달랐죠. 재작년에도 달랐고,
뭐가 달랐어요? 1년 내내 빠지기만 했지. 근데 주도 섹터는 있었죠. 근데 그 주도 섹터가 하나만 갔잖아. 2차전지. 2차전지 하나만 덩치가 커졌고, 그게 이제 올해 1분기 때는 어떤 효과가 냈어요? 2차전지가 너무 작년까지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올해 초반에 그냥 2차전지가 코스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또 뭐예요? 그게 반대 상황으로 2차전지주 내려가니까 지수가 안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도 섹터. 주도 섹터가 분명히 존재했었던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 초에는 그래도 주도 섹터가 확실하게 2차 전지로 바뀌다 보니까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그 2차 전지가 주도 섹터에서 사라졌죠. 그리고 그 주도 섹터 2차 전지를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섹터가 지금 등장을 해주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매년 동일하게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는 항상 기업에서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든지 항상 1분기 때 그런 걸 하잖아요. 올해 계획. 그 계획 자체가 주가에는 상승 모멘텀이 되는 거거든. 그런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하반기 들어올 때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승이 안 나오고, 지수 상승이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런 주도 섹터가 부재 중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열리냐면 테마주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립니다. 3분기. 근데 반대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지수가 오르는 때보단 주도 섹터가 부재 중이고 테마주가 춘추 전국 시대가 왔을 때, 그때 오히려 수익이 더 잘 나요. 왜냐면 물론 주도 섹터 2차전지 또는 IT, 반도체 또는 바이오 해서 뭐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의 추세적인 상승을 맛봐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개인들의 수익, 그러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수익을 말씀드리는 건데, 장기 투자자가 아닌 이상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테마주 춘추 전국 시대가 훨씬 수익을 보기가 쉽다, 좋다,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는 통상적인 장에서의 얘기고,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한 3년간 굉장히 특수한 장이었죠. 정확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고, 그리고 자산 시장의 거품이 엄청나게 끼면서 이런 투자관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통용됐던 투자 상식들이 모두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시장은 계속해서 이상하고 비정상적일 수는 없어요. 정상화가 될 거고, 그렇게 정상화가 되면서 또 순기능을 하면서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나 주가는 우상향이다, 지수는 언제나 우상향. 그 안에서 세부적인 종목이 다른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뭐 3년째, 2020년부터 치자면 4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우리는 경험치를 쌓았고, 많은 경험치를 쌓으면서 스스로 단단해지고 능력치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의 테마주 매매 우린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익을 뽑기가 우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현재 지금 이러한 장세에서 우리가 어떠한 테마들을 보면서 또 그 테마를 봤을 때 어떤 자금으로 공략을 하느냐입니다. 어차피 지난 4년여간의 변동성 장세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말랐죠. 2020년부터 21년까지 개인 투자자 계좌가 5천만 계좌를 넘어가면서 주식 투자 인구가 1,500만, 2천만까지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원래는 그 개인 투자자 규모가 한 500만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다시 줄었죠. 그렇게 컸던 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한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자금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수는 쭉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수가 쭉 가라앉은 상황에서 주도 섹터가 상승할 수 없을 때는 오히려 개별 테마주들이 잘 움직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포함해서 뭐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자금이 많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묶인 자금을 어떻게든 풀어내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또는 한 종목씩 교체 매매를 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지금 굉장히 소량씩 진입을 하고 있고 신규회원분들한테도 조금씩 매매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비중 관리입니다. 우리 원래 뭐 작년부터는 우리가 좀 힘들어졌었고, 재작년 원래 제 매매 스타일은 하루에도 한 두세 종목 공략해서 첫 번째 종목 매매 못 하셨으면 뭐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 이렇게 매매를 계속 회전율을 높이면서 돌아가서 계속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써왔는데, 작년 이 하락장을 그대로 얻어맞으면서 그런 전략이 좀 사용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올해 1분기 때는 기술주들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거기서 또 여러 종목들 매매하면서 수익을 많이 봤다가 1분기 이후에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죠. 이때에는 지금 다시 종목 수를 줄이고 압축해서 매매 자체의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매매할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신에 비중도 줄이면서 평소에 뭐 한 달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운용해서 한 100을 벌었다면 지금은 5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목표로 해서 좀 줄이면서 좀 줄여서 시장 흐름에 맞춰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할 때에는 내가 템포를 좀 죽여야 돼요. 시장 변동성이 막 들쭉날쭉 날뛸 때 거기에 맞춰서 날뛰다 보면 결국에는 다 털려나가서 사라집니다, 자금이. 그래서 오히려 그냥 템포를 한번 죽이고, 시장이 막 미치듯이 변동성이 있을 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변동할 때 우리는 템포를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한 이 정도 템포로 맞춰주면서 매수를 했는데 수익 실현 하려고 했는데 밀렸네? 자,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하루 정도 보유했다 팔 종목이 한 2, 3일 걸려서 수익 실현 나가고 그러거든요. 지금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속도가 좀 느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지금 종목이 그렇죠. JCN 시스템, 아지넥스텍 돌아버려요.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를 않아. 올라갔다가 후루룩 밀리고 올라갔다가 후루룩 밀리고 이런 모습 계속 나오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금이 부족하니까 보통 어제 아지넥스텍처럼 한 10% 가까이 올라가면 VI 정도는 들어가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시장 매수가 안 붙고 오히려 이식 매물 나오거나 왼쪽에 쌓여있던 매물들이 튀어나와서 매물 소화만 해주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이 매물을 소화하려면 또 자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거래량이거든.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가 많이 터지질 않습니다. 어저께 수치상으로 제가 200만 주 이상 거래 터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200만 주 안 터졌고, 더 중요한 거는 종합적인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순간적으로 수급이 붙을 때 확 붙어주는 순간 거래량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윗골이 달리고 밀렸는데, 다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종목이 수급은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수급은 있다는 거.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주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수급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상승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은 한번 이렇게 아주 빠른 패턴의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려야 되는데 상승했다가 좀 횡보하다가 가는 패턴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리스크 관리 위해서 손절가는 잡아놔야겠지만, 사실 JCN 시스템도 그렇고, JCN 시스템은 사실 지지라인 4,700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4,700원. 그리고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에는 35일선 이탈하지만 않으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일선 자리가 오늘 가격적으로는 9,900원짜리인데요. 오히려 여기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 추가 매수를 해줘도 될 거예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미친듯이 날아가고 있는데, 이 로봇주들은 올해 하반기, 지금 이제 4분기인데 4분기 때도 이렇게 잘 움직여준다면 내년 초에도 좋은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기술주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기술주의 중심은 반도체입니다. 일단 반도체가 성장을 해야 AI든 뭐든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여러 종목이 있지만 우리한테 애증의 가온칩스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익 중이다가 못 판 거고, 그리고 작년부터 저랑 같이 하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단가가 2만원대이기 때문에 그냥 수익권이지만, 올해 진입하신 분들은 얘가 단가가 좀 높잖아요. 지금이 딱 단가예요. 우리가 47,750원이니까 이제 곧 수익권 옵니다. 이거 이날이었죠. 나 아직도 기억나요. 9월 12일 우리 이제 수익 실현하려고 전고점 53,000원 부근에서 한번 팝시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루룩 하더니 마이너스 7%까지 빠지는, 미친, 아유 그냥 어이없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바로 중동 전쟁 터졌죠. 연준에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를 계속해서 시장에 압박을 줬죠. 그러면서 이렇게 무너진 거였거든요. 그거 고스란히 다 회복하죠. 가온칩스는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강했었던 HBM 관련주가 아니에요. 근데 AI 관련주이긴 합니다. 왜냐면 가온칩스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예요. 정확히는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업체인데, 디자인 솔루션이 뭐냐면 보통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 반도체 기업들, 특히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은 ARM의 반도체 설계 도면을 가지고 변형해서 만들어요. 근데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기업이 ARM입니다. 올해 나스닥에 상장한. 근데 이 반도체 설계도를 이제 ARM에서 만든 기초 설계도가 있으면 이거를 고객사의 입맛에 맞게 좀 변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변형해주는, 그 디자인을 맞춤 제공해주는 기업이 가온칩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이 AI 반도체를 양산하고 생산하고 개발하기 위해선 가온칩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한 2달여 동안 SBS 필살기, SBS 100발백중 화요일 이 2% 출연하면서 가온칩스를 맨날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얘기할 겁니다. 반도체는 가온칩스다. 지금 칩셋 미디어가 굉장히 날아가고 있는데, 칩셋 미디어 역시 마찬가지죠. 신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이고,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어떠한 신제품이 나왔다라는 얘기 때문인데, 그러한 신제품들, 그러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가온칩스예요. 그래서 가온칩스를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고, 5만원대 가야 됩니다. 더 가야죠. 가온칩스뿐만 아니고 다른 반도체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팹립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팹립스 업체들이 대부분 설계를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자동차 반도체,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 이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업체가 아니고 주문을 받으면 그 양산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규모의 경제입니다. 대량 생산해서 방리담회로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좁잖아요. 그냥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이쪽을 안 봤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죠. 그리고 AI 기술이 자율주행과 맞물리면서 엔비디아도 각 기업들, 각 완성차 업체들의 H백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고,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도조칩을 활용해서 자율주행을 완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장이 커지니까 당연히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가온칩스, 넥스트칩, 이런 전장 부품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업들, 얘네가 팹립스 업체거든. 규모가 크지 않을 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 내년까지 보면은 꾸준하게 성장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체되어 있는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아니고 발전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단기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져도
다시금 회복을 합니다, 주가가.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보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더 크니까. 그래서 이게 반도체 쪽을 봐주시면 되겠고, 제이시안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이시안 시스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렸던 거고,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강하게 수급이 붙으면 또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GPU 관련주죠, 그래픽카드. 그래서 얘네들도 제이시안 시스템도 잘 보고 계시고요. 로봇주들이 그에 맞춰서 한번 상승을 할 거예요. 원래 AI와 로봇은 함께 갑니다. 누가 먼저 가느냐가 문제일 뿐 항상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도 함께 가게 될 테니까 아지넥스텍, 두산 로보틱스 해도 돼요. 지금 두산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 게 얘네는 보호예수 락온 물량이 내년 1월에 풀립니다. 그것도 그나마 물량도 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기대감, 또 내년 연초에 1분기의 기대감, 그리고 한화를 비롯해서 각 기업들도 로봇 산업에 계속 진출하고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수익 실현했던 오픈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딱 보면 뭐예요? 급등 패턴이죠. 이제 아카데미 보면 나옵니다. 공략하는 방법이. 얘는 왜 했냐면 총선 관련주잖아요. 총선 관련주 벌써부터 나오나 싶지만 원래 1년 전에 나옵니다. 선거 1년 전부터 형성이 돼요. 거기다가 좀 신선한 인물이고 영향력이 큰 인물에 대한 관련주는 한참 전부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인맥주는 안 합니다. 그 인맥주는요, 근본 없는 상승이기 때문에 제가 별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저는 좀 명분이 있는, 그러니까 정책주들은 명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정책이잖아요. A 후보가 어떤 정책을 밀었는데 B 후보가 그 정책을 뭐 비난하고 공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출산 관련 정책을 어느 후보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뭐 방법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어도 정책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죠. 그러면 주가적으로 연결되는 이 정책주들은 주가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떤 후보가 뭘 강조해도 그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관련 종목들은 어떤 방향이든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저는 꿈비를 공략을 했던 거고, 저출산 관련주, 이거 백발백중 화요일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얘기를 드린 종목, 누구 후보라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특정 후보가 이민청 관련,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의 좀 파생이거든요. 관련해서는 오픈롤을 이제 공략을 한 겁니다. 오픈롤 말고도 종목은 많지만 얘가 거의 대장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섹터 안에서만 해도 종목이 수십 개가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매매를 할 때고 열심히 매매를 할 수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축 처져 계시지 마시고, 춥죠? 몸이 움츠려드는 계절입니다. 몸은 움츠려들지만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 매매할 수 있잖아. 열심히 매매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올해 1분기 때는 작년에 손실을 메꿨어요. 그러고 나서 1분기 이후에 다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언제 메꿔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메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 1분기 때 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시장 분위기면 그렇게 메꾼 다음 다시 수익으로 쭉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특수한 요 몇 년의 장세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 방향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계속 활발하다라고 해서 막 공격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자신감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힘내시고 제 리딩에 맞춰서 잘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한다고 아까 운영자님이 올려주셨는데, 가입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이벤트 활용하셔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그냥 이제 올해는 저랑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시작하셔서 올해 저랑 마무리하도록 하시고 내년 1분기도 저랑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방송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 주간 수고하셨고 감기 조심하시고, 목이 상당히 아픕니다 지금.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월요일에 뵙도록 하죠. 제가 이따가 장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무료방과 무료 밴드방과 톡방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거국방 회원분들도 이번 주 그래도 조금 우리가 매매를 했는데 성과가 괜찮았어요. 이제 아직 성과가 안 나온 종목들은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두고 볼 테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 다음 주에도 타이트하게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카카오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따가 4시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백발백중 필살기 생방송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고 유튜브 스트리밍으로도 그 생중계가 나가니까 그거 봐주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뭐뭐는 끝난 건가요? 라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그게 끝난 거냐 안 끝난 거냐는 지금 제가 말했다고 해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제 입장은 그 어떤 종목도 끝난 종목은 없어요. 제 리딩은 이어질 것이고 끝난 건가요? 라는 것만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없습니다. 이 끝난 건가?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내일 없어지는 건가? 오픈롤 4억이 있는 부지가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 밑으로 꺼져서 회사가 사라지는 건가? 뭐가 끝났다는 거지? 끝났다라는 단어는 주식시장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끝나는 종목은 없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리딩할 거고 오픈롤이 뭐 관련주였고 제가 무슨 설명을 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고 끝났냐 안 끝났냐는 알 수 있잖아. 총선이 끝났습니까? 이미 그 이민청 관련 정책이 끝났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주가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추후에 제가 계속해서 고급방에서 리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 카카오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녹화는 저기 유튜브 그 돈으로 뭐하니 채널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